존경스러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통일을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분단 상태로도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냐는 말들을 하는데 이게 다 분단 프로그램의 폐해 증상이거든요. 분단 상태가 그냥 있으면 그건 전쟁과 어떤 적대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불행한 분단에서 모두가 행복한 통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모든법 통일 포럼입니다. 좀 잠깐 소개 말씀드렸고요. 상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이란 전쟁을 보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누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참극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구를 지배해온 것이 수천 년, 수만 년인지도 모르는 인간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나쁜지, 인간이 짐승보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인간이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 열심히 봐왔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또 누가 힘이 없으니까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을 가지면 그 사람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힘이 없다가 힘을 줬더니 학살로 또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더니 또 뻘쭉해서 뭐라고 또 대꾸도 하는데 참 한심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쟁을 보면서 어린이가 죽고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데 지금 언론 하는 태도를 보면 전쟁 중계, 무슨 축구 중계, 야구 중계 하듯이 보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 누가 더 포를 많이 때리고 누가 더 많이 죽일까? 누가 이길까? 이 장난입니까? 인간은 참 더럽고 참 치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고 모든 인간이 참여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보면서 평화국가, 민주국가의 상징이라고 했던 미국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해서 금방 또 미국이 거짓말하고 세계가 이 전쟁으로부터 벗어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이걸 기하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조선반도 미국에서 철저히 유린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일제강점을 시키고 분단을 시켜서 분단의 피해자 남북 동포가 적이 됐습니다. 아주 우습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북 동포만큼 서로가 적인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뭐 있기도 합니다. 종교가 달라서든 뭐 정파가 달라서든 생각이 달라서든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강대국 이 침략자, 살인마, 날강도들의 짓거리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것도 있는데 다른 것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제법이 새롭게 정비되어야 된다. 다국화도 좋지만 그 다국화가 또 다른 나쁜 세력이 될 거를 염려해서 결국 세계 각국, 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함께 지킬 수 있는 평화국제법이 정비되어야 됩니다. 현재 국제법 있지만 강대국들이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싸움의 전쟁에서 이긴 결과가 대부분의 국제법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를 정비해야 됩니다. 유엔이 있지만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에 관련돼서 싸움을 말릴 수 없습니다. 말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남북 문제 분명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쪽 솔직히 말해서 미국 일극의 중심에 편들었다가 남쪽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편들지 않는 북쪽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통일되면
남쪽의 경제를 뺏긴다고 이런 정신 빠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뭐 못된 짓해서 남의 잘못된 살인마 쪽에 붙어갖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것 때문에 못 살고 산 북쪽 우리 동포들 먹여 살리는 것 당연한 건데 그것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는 이런 못된 짐승 같은 정신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통일평화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통일평화 세계평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세계평화는 철학이 없습니다. 탐욕의 덩어리입니다. 이거로부터 벗어나려면 어쨌든 고려하고 있었던 호위인간 이하세계 정신이 세계평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기묘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패널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오늘 발제자인 우리 유영한 대표께서 조금 의학 결론 비슷해요. 예. 그리고 요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아까 두 분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적토론 아닌 분들 신청했어요. 예. 벽보 같이 다 봐야 돼요. 안 나겠어요? 먼저 질문하고. 제가 출근 연락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백악관 데이터를 센터장했던 조켄트라는 사람이 2주일 전에 전쟁에 대해 반대하면서 사임하면서 이제 트럼프에 단일되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미국의 최고의 출구 전략은 지금까지의 모든 손실 비용을 그냥 다 틀어버리고 포기하고 매몰 비용으로 치고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미군이 중소아시아에서 그게 지금 미국 국익의 최고 이익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든 이란도 두 핵보유국을 상대로 어쨌든 전망을 건 싸움을 하고 있고 너무 피곤하겠죠. 힘들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평화 협상을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무리 짓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이 체면을 세워줄 방법들은 뭐 저번에 개전 직전에 3차 핵협상까지 하면서 핵농축을 유예하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30년 유예해라 그러면 이란은 한 5년쯤 유예하겠는데 한 10년쯤 할게 그러고 핵 농축률도 민간 사용에 맞게 한 3.6%로 떨어뜨리겠다 그 뒤에 등등등 해서 통행료는 별도 입국에서 아니면 호르무즈 통행료로 전비를 대상을 간접적으로 받은 방법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이제 트럼프 체면을 이란에 세워준 카드는 아직도 협상하게 있다. 그래서 시간은 여전히 저는 이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양국이 계속 싸울 수는 없고 모든 전쟁은 협상상에서 외교적으로 종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좀 약간의 좀 갈등으로 미국 국민들을 용납시킬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긴장을 조금 더 끌어올리다가 어느 순간에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한국의 선택이 문제인데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안보우산 종속적인 동맹에서 또 4주년 대후 이후에 어쨌든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국에 80년을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히 브릭스나 지구촌 남반구의 어떤 자율적인 흐름들에 편성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전략적인 자율성, 자주국가 쪽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흐름들로 우리 시민들도 열심히 싸우면서 그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번 우리 지정토론 외에 또 이렇게 늦게가 참석해 주신 분에게 두 분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우리 김영덕. 네,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면요. 지금 이분이 그만큼 피해를 봤으면 우리 주한미군의 향후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당장 지금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 주한미군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자기 소개하고요. 예. 예, 저는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경수라 하고요. 트럼프가 이번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은 노인성 질환 때문에 그 양반이 자기 망상에 빠져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남과 북한의 그 관계가 참 중요한 사안인데 저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또는 다른 전 세계 서구 유럽의 그런 나라들과 같이 그 협력을 해서 북한 지역의 개성공단과 같은 그런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남한에서 개성공단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북한 김정은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다 때려부셨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돈들이 북한 지역에 돈이 들어가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북한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과 북한은 서로 간에 외교권과 군사권은 서로 각자가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차분차분히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그래서 하나의 그 연합체제처럼 하나의 그 연대 전 세계 국가의 그 연대에 의해서 이것이 통일 사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면은 남한도 다시 또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정토론자이신데 오늘 행사가 사실 있어가지고 행사 중에 오셨는데 우리 정성희 소통과 혁신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짤막하게. 예, 저는 뭐 발제문은 다 이렇게 봤는데 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동영 장관의 그 대북 정보 유출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영 장관이 그동안에도 DMZ 그 관할권 민간 출입을 좀 허용하라 그랬는데도 유엔사에서 강력하게 억제를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평화협력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가장 노력하는 그런 장관이죠. 지금 청와대 NSC에 7대1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NSC 전체 의장은 대통령인데 운영위원장은 무슨 위성락이에요. 안보실장입니다. 근데 안보실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국정원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이 딱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반대하고 위성락에 설치고 하니까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다국화 추세에 맞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직격, 그 홀로코스트다. 히틀러의 대량 학살과 진멸 식으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반발하고 했는데 그 사실 미국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 이미 2003년도에 뉴욕타임즈에 구성시에 북핵 시설이 있다는 게 보도가 되었고요. 뭐 영변, 강선, 그 다음에 구성 이게 다변화한 겁니다. 이게 분산을 조치를 했는데 북쪽에서는 근데 구성시에 있다는 건 많이 국민들한테 안 알려졌지만은 그러나 논문이나 보도에서는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2016년도에서는 미국의 본에 있는 논문 잡지에서도 나왔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정동영 장관이 어떤 취지로 강조했냐면 북이 이렇게 농축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강화되니 빨리 북미 대화를 하고 이렇게 평화협력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그걸 강조했을 뿐인데 공개된 정보를 강조하면 그게 기밀 유출이 됩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이제 이건 보안 사항이 아니다, 기밀이 아니라는 게 다 확인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일종을 비롯한 국힘이 벌떼같이 덩거리 나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됐어요. 국방부 장관, 그 유엔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함부로 외교 사안을 가지고 그 점령군 사령관처럼 이렇게 나서가지고 무슨 해방 공간에 하지 중장도 아니고 지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반미 감정을 객화시킨다는 걸 알아서 신중히 다루는데 서일종의 새끼는 이 앞잡이들은 철없이 막 뜨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 대미 불종적인 이 자세로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 아직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당당하게 우리도 전략적 그 무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전략 입각한 이 한반도의 위치 이런 걸 볼 때 그것이 무기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뭐 반도체 이런 것이 또 무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치고 나가도 될 그런 세계 정세다. 지금 이란 중동 전쟁에서도 미국이 이기지 못하고 지금 패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시간 문제지 지금 끌고 있는 거는 시간 문제지 결국은 퇴각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미국의 군사 패권 그 다음에 달러 패권 이것도 약화되고 이런 걸로 볼 때 이제는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도 조금 전략적 자율성을 쟁취하기 위한 이 민과 이 관의 이 단합된 노력이 조금 있으면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또 한반도 동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바로 주변 강국들이기 때문에 세계 평화하고 직결되어 있고 미중 전략 경쟁도 충분히 완충할 수 있는 이런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대통령조차 저렇게 정동영을 너무 지지하고 하는데 왜 민주당은 국회 과반수가 넘는 민주당은 한마디도 안 하느냐. 오늘 뭐 좋은 모시기가 얼마가 이제 처음으로 성일종이 거짓말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한테 항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거 정도 이렇게 해명하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강이라든지 이인영, 이기현은 1인 시위를 좀 했고 지난번에 중동전쟁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는데 극히 일부만 움직이고 있고 대다수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있어서 뭐 지역에 그 보수회가 표달을 할까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큰 변화를 잃고 조금씩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것이고 그런 노력만 조금만 기울여지면은 세계적인 이 변화를 빨리 촉진시키는 이런 위대한 어떤 위협을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질문자 가운데 진리가 하나는 짤막하게. 네. 주한미군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그 미군 기지의 유용성 문제를 좀 따져보면 이번 그 50일, 40일 전쟁에서 그 전혀 이제 그 영내 전체가 쓸모가 없다, 불필요하다는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났죠. 그 북이 조선이 그 거대한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를 80년대부터 짓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발전된 미사일 능력을 80년대부터 일부 전수한 걸로 알고, 그 92년도에 이란 군사고문단이 평양 가서 김주석을 만났을 때 그 미사일을 좀 발전된 걸 좀 보급해 주시오 하니까 김주석이 웃으면서 그 이란 같은 거대한 그 나라가, 큰 나라가 그 중세 이슬람 때부터 과학기술이 엄청 공학이 다 발전했는데 그냥 우리 그 미사일 기술이나 지식을 가져가서 직접 만들어 자립을 하시오라고 했거든요. 92년도에. 그래서 그게 벌써 34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미사일 기술이 얼마나 지금 발전했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그걸 가르쳐줬던 조선의 기술은 어떨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 종합백화점식의 어떤 군사적인 시위, 북에서 그 순항 미사일, 전략성 미사일,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또 600mm 방사포, 또 최근에 보여준 EMP탄이나 그 다음에 광섬유탄, 집속탄 등등등 그 이란보다 분명히 나은 기술들을
그 시위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 중심이 한 400km밖에 안 되는데 직접적으로 주한미군에 그 시위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억지력을 강제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저는 그 평택 뭐 세계 최대 기지라고 하지만 평택은 그리스든 군산 오산이든 진해든 또뭐 청남대든 계룡대든 다 안전명이 오이라고 봅니다. 현대 기술 교류를 군사 교류를 볼 때. 그래서 미사일과 드론전 영상을 보면 그런 기술은 이제 불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요새 뭐 동맹 현대화 전략적인 유연성하면서 저들이 이제 마음대로 우리 땅의 그 자산들이나 군대들을 여객 운전에 빼돌리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태극기 부대가 분명해야 할 텐데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위방위조약의 제1조를 핵심을 파기 지들이 깨는 겁니다. 북은 주한미군 북에 대한 억지력으로 존재하는 게 한미상위방위조약이 동맹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애초에 걸어왔던 경제전쟁, 관세전쟁도 자신들이 강요해서 억지로 올렸던 한미 FTA의 점수를 부정하는 거죠. 관세를 지금대로 올린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의미, 그 다음에 미군 기지의 존재의 의미, 전 세계 800개 기지의 10%인 아직도 80개 정도가 남쪽 땅에 있는데 거기다 생화학 기지도 있고 그래서 이미 중국에 의해서 제1, 제2 도전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번에 중동전쟁에서 미군이 일본 기지까지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군 기지 문제, 주한미군의 문제, 한미동맹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상상력 있게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 이제 막다고 보입니다. 예, 오늘 정말 여러분들 발제자도 그렇고 지적 토론자도 그렇고 또 후에서도 아주 훌륭한 얘기들이 진솔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르케역에 우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겠는데 참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날 우리 안상원 변호사하고 토론자 가운데 왜 전두환 박정희를 왜 공화국을 붙이느냐? 그런데 민주공화국이다. 그 정체와 부치가 있는 겁니다. 참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 헌법 개정, 의식 의장 정치인들은 또 나름대로 선거철 되면 그걸 또 한번 띄웁니다. 제왕적, 이게 대통령만 제왕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도 사법부도 모두가 다 제왕적입니다. 뽑히고 난 뒤에는 주권자는 다 무시해버립니다. 민주당 정권 때 잠깐 바짝 유권자 몇만 명이 하면 국민 소화, 청화 했다가 박정희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스웨덴, 스위스 이런 데는 수시로 5만 명 하면 바로 헌법 개정도 발의도 하고 소화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저는 국제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분이 아주 국제법의 중요성을 우리 또 이인묘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나눠진 인물 가운데 이란이 미국에 요구한 10개 사항 해서 우리 발제자가 쭉 해놨어요. 요약하면 이란은 뭘 지금 미국에 요구하고 있느냐. 형식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 그 다음에 핵에 대해서 우라늄 농축.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는 이 핵 문제 농축에 대한 정말 훌륭한 답안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터집을 잡았어요. 어떻게 터집을 잡냐? 여러분들이 NPT 조약에 볼 것 같으면 핵 보유국은 어떤 의무냐면 핵 군축 의무가 있고 비핵 국가들은 수평적인 비확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핵 군축 의무는 선언적으로 딱 규정을 했고 비핵 보유 국가를 가지고 비확산 의무는 이건 완전히 강행 규범으로 해놨습니다. 거기에 하나 미끼가 하나 있는데 핵의 평화적 이용은 뭐 허용된다 이렇게. 근데 비핵 보유 국가들이 핵의 원자력이라는 게 이게 에너지 힘이 너무 세니까 이걸 되게 핵 평화적 이용 활용하자. 그걸 할 것 같으면 아예 이해를 시켜가지고 핵 사찰을 무지하게 이렇게 터집을 잤습니다. 바로 이번에도 이란하고 바이든하고도 핵 에너지 하는 거 이거 해서 다 합의가 됐는데 그걸 이쪽에서 의심을 해가지고 제네바에서 핵 협상이 있기 전에 협상 끝나기 전에 그냥 한방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까? 그 뒷면에는 이스라엘이 꼭 한번 이 사람 지금 기소당해 있잖아요. 이 전쟁 안 일어나면 지금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계속 끌어야 3년 6개월 동안 지금 여기 이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특히 또 지금 이 미국 정부 안에 유대 출신들의 이 사람들이 또 람잡고 해가지고 빨리 들어간 겁니다. 미국이 사실은. 아까도 누가 얘기했듯이 왜 미국이 이 전쟁을 했을까? 상당히 그 반대한 사람들 한 사람 빼고는 다 반대를 했죠. 그래서 보면 형식적으로는 미국이 여기 내건 게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합의 그거 몽땅 미국에 옮겨달라 이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명분은 그럴싸하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이 충분히 이 앞에 합의에는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이건 얘기가 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은 미국에다가 호르무즈 외에 우라늄 농축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건 들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 배상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또 미군 기지의 다 철수 그리고 모든 전선에서 침략하지 않도록 이것으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전쟁의 요인은 미국이 이란을 친 전쟁의 요인은 사실 명분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뒤에서 사실은 부추긴 겁니다. 그게 요인이고. 자, 그럼 출구 전쟁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실은 애매모호한 미국과 관련된 나라들이 그동안에 참 머리가 아팠어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타 동맹이라는 나라들이. 근데 어떻든 우리나라도 잘 나름대로 관리를 했다고 봅니다. 어떻든 잘 넘어왔는데 앞으로도 저 미국이 트럼프가 있는 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주의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선은 미국의 이 부당한 이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미관계도 그렇고 국제 질서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시민주의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당장 눈앞에 떨어진 것이 주한미국 대사 박은주라는 이상한 사람을 지금 현재 상원의 청문회에다가 지금 인준을 요청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정부의 선거가 부정선거다 이러고 미국은 북한을 중국이 적대국가로 봐야 된다 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극으로 다른 그런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만약에 한국에 한다면 한미관계가 잘 나름대로 조율되고 있는데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서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그래도 미국의 민주당이라든가 이쪽에서 목소리를 내서 정말 한미관계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분이 오도록 해야 되고 또 미국이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시민주의가 저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지금 사실 트럼프하고 사실 이스라엘 총리도 다 지금 ICC에 지금 고발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 나가면 우리나라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니까 형사재판소에 고발이 돼서 소위 여러분들이 그 유고의 유명한 전범 누구죠? 미슬비치입니까? 그 사람 그 잡혀 나중에 그 6년 있다가 그래서 같이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전쟁이 끝나면 우선은 이스라엘 총리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바깥에도 못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든 간에 계속 이런 상황을 끌어갈 거고 또 트럼프는 여러분들 잘 아는 앱사인 사건이라고 그게 지금 미국의 영 지금 대법원이고 지금 뭐 상원이고 영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또 11월 중간선거도 있고 상당히 지금 트럼프가 지금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 입장도 있지만은 이 땅에 어떻든 간에 전쟁이 나지 않고 한미 관계도 잘 우리가 조율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외교선에서 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민사회의 어떤 우리 눈높이를 이렇게 원만하게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어떤 결의문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란 그리고 미국 이 전쟁에 그 근본적인 요인과 우리가 나가야 될 추구 전략은 우리 시민주의가 끊임없이 국가주의와 함께 가면서도 국가주의가 잘못한 국가주의가 못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민주의가 우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저는 우리 유 이사장이 발표한 그 여기 내용을 보면 다른 데서 듣지 못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번에 아까도 페트로 달러 시대는 끝나고 페트로 위안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 인도, 그렇죠? 중국, 인도, 중동 이 인구가 지금 41억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외교도 조금 북방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 변화하는 데 따라서 우리 외교도 이와 같이 다자 외교로 나가면서 우리의 눈높이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리 유병한 이사장님 그리고 또 7분의 우리 지정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참가자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주신 후원해주신 우리 또 김삼열 우리 대표님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로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